안녕하세요. 복파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꼬조입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네, 저는 화평맘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화평남. 네, 반갑습니다. 아, 두 번째 오신 거구나. 네네,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오셨죠. 네. 네. 저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랑어님이 다랑어, 책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책은 Reading the Times라는 책이에요. Reading the Times. 네, Reading the Times. IBP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책인데 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얼마나 소개가 얼마나 이제 출간된 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고 또 얼마나 소개됐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도록 그런 책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IBP에서 출간된 책들을 들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 책을 들고 나와서 너무 이제 기쁜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책이고 출간한 지 얼마나 됐죠? 이게 이 최근 거 아니야? 그렇죠.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월. 녹음하는 시간이 6월인데 때가 6월인데 6월에 나온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네, 표지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오, 영어가 아주 많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제목에 좀 고민이 많았죠. Reading the Times라는 이 영어를 그냥 음독하는 거를 쓰는 게 적절한가? 번역서예요? 그렇죠. 네. 원 번역서고. 제목도 똑같아요? 네, 네, 네. Reading the Times. 원제를 이번에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택했고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좀 제목을 번역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식상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있고 또 영어에 담긴 중의적 의미도 좀 풀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Reading the Times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좀 제가 소개해 보자면 Reading the Times 하면 좀 이게 뭐에 관한 책이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세요? Reading the Times. 타임즈 읽는 거. 거의 정확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타임스라는 그 언론을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정답이 나와서 그냥 바로 소개해 아니 드리자면 근데 잡지는 이름은 타임이잖아. 그냥 더도 아니고. 더 타임스는 또 더 영국 타임스. 뭐 딴 거 네, 아니야? 영국에 있을 거예요. 아, 그 네. 미국 그 저기 주간지 타임 네. 말고 타임이 있고 더 타임스가 있고 아, 그런데 영국 거야? 영국 더 타임스. 근데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중의적이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그냥 이제 뭐 시대를 뭐 읽다. 그냥 이제 그대로 이제 영어를 번역하면 시대를 읽다, 시대를 읽기 뭐 그치. 이런 제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은 뉴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뉴스라는 게 사실은 요즘 이제 그 굉장히 과학기술의 개발로 뉴스가 막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사실은 뭐 이제 공적인 언론기관의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SNS를 열면 거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제 새로운 소식들 막 이런 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또 가짜 뉴스도 많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뉴스를 제대로 소화할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뭐 그냥 뭐 미디어 분석 그냥 언론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라면 좀 뭐 그냥 되게 실용적인 책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이제 저자가 인문학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또 신앙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SNS 중독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읽어요. 그 남의 저도 막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막 올리고 그래서 뭐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줄 알죠. 모든 걸 올리기 때문에 그게 단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행 많이 다닌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고요. 그리고 남의 것들도 진짜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뭐 그 SNS의 장점이기도 한데 오랜만에 만나도 이 사람이 대충 어떻게 살았다 이런 것들 그렇지, 파악하고 그런 만날 게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라봤을 때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뉴스 홍수 막 가짜 뉴스에 분노하고 또 어떤 게 또 옳은 것인가 막 이런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속에서 이 책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게 많아서 좀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까지 좀 이렇게 생각하도록 도움을 준 책이어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자는 제프리 빌브로우라는 사람이고요. 베일러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앤아버 대학에서 가르쳤으며 현재 그로브 시티 칼리지의 조교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그 책의 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를 읽고 있는데 대충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날개의 소개를 보면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 읽어드리자면 그 다음이 되게 좀 이게
말로 듣기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학적 형식과 신학, 덕의 문제에 대해 폭넓게 관심을 가졌으며 약간 와닿는 게 있죠. 이미 뭐 이 사람은 좀 인문학적인 사람이에요. 인문학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런 전공자고. 그리고 웬델 베리의 환경 혹은 생태 문학 및 신학과 관련해 저술을 해왔고 미디어 생태학의 사안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담아내는 프런트 포치 리퍼블릭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생태학.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전공 자체가 글, 뭐 그리고 언론, 그리고 이것들을 철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고 웬델 베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델 베리가 이 현 시대의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나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뭐 저랑 취향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 뼈를 때리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이전에 나온 책들은 그냥 일반 쪽 출판사에서 다 대학교 출판사에서 뭐 알라바마나 켄터키나 그다음에 뭐 이런 일반 대학 출판사에서 나왔고 저희가 이제 번역 출간한 이 책은 IBP US에서 드디어 이제 기독교적 주제를 가지고 책을 처음 나온 것을 저희가 출간했는데 역시 내용이 되게 생각할 거를 많이 제시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결국 이제 뉴스 읽기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에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럼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마련해줘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되게 좀 어쨌든 이 주제 자체는 좀 피상적인데 굉장히 현실과 접목되어 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 사람의 그 각 부 주목 시간 공동체가 각 부의 제목인데 각 부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 장은 그러니까 현 상황 시대를 분석하는 거죠. 아 시대가 이런 시대고 우리는 이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추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어서 그 각 부의 세 번째 장의 맨 마지막은 다 예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걸 실천하면 그런 어떤 이런 시대 홍수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제 식대로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첫 번째 일부에서는 주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일부 제목이 좀 어려워요. 머케덤 도로가 된 정신. 머케덤 도로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읽으면 맥아담 뭐 이런 그걸 이제 미국식으로 읽으면 머케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뭐 이제 설계자였던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머케덤식 도로가 이제 굉장히 크고 이제 광활한 그런 어떤 공법을 발명해가지고 커다란 이제 아스팔트 도로를 이렇게 쫙쫙 뚫리게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비유로서 들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요즘 우리가 머케덤식 도로처럼 돼가지고 그냥 이 뉴스가 온갖 정보들이 그냥 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식의 우리가 이 뉴스 소비, 미디어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그냥 시대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그걸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뭐 그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고 있고 피상적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를 굉장히 또 얽어매고 있다. 뭐 제가 제일 이제 찔렸던 거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냐. 틈만 날 때마다 뭐 하냐. 결국 전 중독이라고 말했듯이 그냥 페이스북. 예, 저는 되게 이제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자면 인스타그램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촌티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결국 우리가 그 안에 휩싸여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진정한 삶을 살게 만들지 않는다. 굉장히 피상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책이 이제 뭐 두껍지도 않고 재미있는데 예를 들어서 샤갈의 그림을 예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샤갈의 그림이 원서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샤갈 이 그림은 특별히 저작권 허락을 받고 우리 책이 한국어판에도 수록해야 돼서 이제 좀 돈이 들었는데 이 샤갈 그림을 보여줘요. 이거 뭐 지금 목소리로만 듣는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마르크 샤갈의 고독이라는 이런 그 고독? 그림이고, 네 고독. 뭐 이 그림인데요. 보면 이제 마르크 샤갈 이제 유대인이고 이 사람이 이제 나치가 흥왕하던 시절에 자기 화가로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서 이거를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남겼는데 이제 뭐 샤갈의 개인사에 대한 얘기도 있으면서 이제 이 그림 설명을 하는데 제가 원래 이거를 준비한 건 아닌데 그림을 펼쳐 보이니까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어졌는데 이제 한 유대인이 네. 유대인의 전통 복장을 입은 유대인이 두루마리를 하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샤갈의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샤갈의 그림에 많이 나오는 소가 한 마리 있고 바이올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샤갈이 이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해석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샤갈이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나치가 막 흥왕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정초를 찾는 건데 결국 자기는 말씀에 이제 자기 존재의 근원이 있고 그 여기서 이 소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다 이 저자의 해석을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소는 이제 곱씹어 먹는 거, 이 말씀을 곱씹어 먹고 이 바이올린은 그것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자기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위에 보면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또 이제 이런 활동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든 가짜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을 살고 있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뉴스에 의지하기 전에 먼저 영원한 것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그것에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에서 예전은 책을 읽으라라고 얘기해요. 책을 읽고 그리고 기교를 배워라. 되게 웬델베리적인데 기교를 배우라는 건 뭐냐면 네가 한번 예술을 해보라는 거야. 그냥 이런 그런 홍수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예를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뭐 그릇을 만들어보고 직접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반성이 진짜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뉴스에 휘둘리지 마라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샤갈과 토마스 머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부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되게 많이 들어봤고 뭐 그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딱 하면 우리 이거 알지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한층 깊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에리히 아우어바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는 봤어요. 네, 이분도 사실은 또 따지고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에리 아우어바흐의 미메시스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아우어바흐가 자기 시대의 고민 속에서 그 시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원래 이런 의미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 굳이 제가 좀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유익이 되게 얘기해 보자면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문체 분리가 일어났고 이 카이로스 문체와 크로노스 문체가 있었는데 카이로스 문체는 사실은 이제 귀족들이나 신을 위한 문체였고 그래서 고상하고 심각하고 비극적인 그런 글을 썼는데 이것들은 사실 귀족이나 신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었고 그런 어떤 식자들이 누리도록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는 문체였고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의 통속적 사건들을 묘사하는 저속하고 희극적인 문체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그리스 시대에 카이로스 문체와 크로노스 문체가 분리돼 있었고 이 둘은 철저하게 분리된 것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깨진 게 어떤 거냐면 기독교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혼합되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역사에 주관하는 것은 신이나 귀족들이었고 보통 사람들의 세계는 그냥 뭐 희극적이고 가볍고 사라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기독교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것들이 깨졌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중요성이 그때 이렇게 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합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 영향을 얘기하는 거네. 네네. 그래서 유대인이었는데 어쨌든 유럽에 있던 그 또 위기의 시기에 있었던 또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시대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책을 썼던 책이 이 미메시스란 책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 뒤끝이라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간 속에서 흔히들 들어본 건데,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긴장점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이제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에서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 그냥 시계의 1조 시간. 1조 시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때. 네, 하나님의 때, 뭐 여호와의 때, 그날이 오면 뭐 이제 그런 특정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기독교의 특징은 그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로 진입해서 그거 자체가 이렇게 뒤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냥 간단한 도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라고. 네네. 그런 착각에 빠졌던 거죠. 왜냐면 이미 기독교 세계가 완성됐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계속 발전하고, 그거는 그렇지. 그 콘스탄틴 시대 때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재한 거지. 이제. 네네.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네네. 뭐 그 후쿠야마의 뭐죠? 프란치스 쿠야마 역사의 종말인가. 뭐. 역사의 종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아니다. 왜냐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들 보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한 것이, 구분하죠.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함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그럼 이분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이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서. 아까하고 좀 다르네. 좀 더 갈라지네. 물 좀 더 드시고. 네. 네,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 결국 이제 예시로 드는 거는 짧게 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단테,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면서 우리가 이 역사의 어떤 변화하는 이 굴곡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속에서 카이로스를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시를 잘 들어주고 있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뭐 교회력의 절기를 우리가 좀 한번 활용해봐라. 들을 속에서 한번 연습해봐라. 그리고 예수를 묵상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뉴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서 이제 공론의 장, 공론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뭐 현대 과학기술과 이런 뉴스가 우리에게 공론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합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허상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세 번째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SNS나 이런 그 언론에 휘둘리는 실제로 살고 있다,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목소리가 갈라져서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공론장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면 된다. 또는 우리가 보는 그 뉴스 피드를 다양하게 하면 된다. 우리가 우리 얘기만 듣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를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관심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검색하는 것들만 자꾸 우리 앞에 약간 노출시키고. 편향적으로. 네, 편향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 뉴스 피드를 다양화시키면 된다. 나만 클릭하지 말고 친구 맺기 하지 말고 뭐 좀 보수적인 사람도 클릭하고 진보적인 사람도 클릭하고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도 클릭하고 다양하게 친구를 맺어서 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허상이라고. 그게 허상이라고? 네, 그게 그게 대안이 허상이라고. 아니라고? 그게 우리의 확증 편향을 바꿔주지도 못하고 그게 실제로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왜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넓히는 게 그 안에서 약간 한계. 대안일 것 거기서 같은데. 이제 인간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제임스 스미어스와도 연결되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철학자들 들이대면서 우리는 그냥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냥 팩트 체크를 하든 뉴스피드를 다양하게 하든 결국은 우리는 이성적이기 이전에 직관과 직감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런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누는 합리적인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로 오지 않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나를 잘 돌아봐야 된다. 그게 우리의 담론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신실한 함께함과 그리고 구속적인 신문 발행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정말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을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게 한 명은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프레드릭 더글라스와 도로시 데이 뭐 이런 사람인데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세속 무신론자였다가 가톨릭으로 이제 신앙을 전향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활동가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신앙과 이 세속적 운동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했던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어떻게 이런 속에서 정말 진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저희 제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지막 그 실천으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답이 되나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걸어라. 걸으라고요? 네, 동네를 정말 걸어라. 동네를 걸어 다니고 물론 이제 좀 미국적 정황에서 얘기하는데 자기 사는 동네만 차를 타고 이렇게 점핑하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사는 그 와스프 그 백인 동네만 돌아다니지 말고 진짜 동네를 걸어 다녀라. 그러면서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를 먹고 사람들을 만나라.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너가 직접 언론을 만들지 못한다면 언론을 만들고 뉴스를 만드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열망을 품고 구독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을 보시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네네. 팩트 체크나 뉴스피드 다양성으로 좀 건강하게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말 그걸로는 안 되고 오히려 일종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공동체 멤버다. 그걸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는 흔히들 그게 답이라고들 쉽게들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 답이 아니다. 뭐가 팩트 체크나 네, 팩트 체크 한다고 해서 뭐 수많은 팩트 체크 기관이 있고 그런 거 너무나 잘하는 활동이지만 팩트 체크 한다고 해서 사람들 의견이 바뀌는 거 맞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를 듣고 향해서 싶은 걸 나가고 믿고 보고 싶은 걸 본다고요, 여전히. 네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네네. 그런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잖아. 오히려 확증 편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지. 괜히 자기를 가장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그리고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실제로 체험해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과학 기술에 의해서 발전된 이 SNS 그런 어떤 홍수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실제를 만남으로써 실제 그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건가요? 그 네이버 지도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네이버 지도 너무 믿지 말고 김정호처럼 직접 가볼 대동 땐 여지도를 가보고.
사실 네이버 걸어다니면서. 지도 믿어야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네네 매일 나 공동체 이상. 네이버 지도 믿지 말고 뭐 다음 지도로 갔다가 구글로 갔다가 그러지 좀 말고 비율을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저는 티맵을 쓰는데 뭐 티맵을 켜놓고 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생긴 습관이 뭐냐면 이제 거리를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는 안 보죠. 네, 그 전까지는 내가 차를 알면서 여기서 몇 분까지 가고 여기서 무슨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고 그걸 인식한다면 실제를 이제는 그 인식한다면. 티맵을 보면서 그냥 이제 요 티맵만 보면서 300m 앞에서 우회전, 뭐 1km 앞에 뭐 우리 그 거리에 대한 기억이 가상의 없어지죠. 거리. 네네 가상의 거리를 하게 되고 사실은 그 지역은 거의 스킵하다시피 그렇죠, 하고 그렇죠. 뛰어가는 거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도만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걸 한번 끄고 정말 이렇게 네가 직접 운전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거기까지 도착해봐. 그랬을 때 실제로 너의 눈에 경험하라고. 보이는 게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너가 이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건넬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만날 수 있지. 그냥 이거 가지고 스킵해 버리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읽으면서 좋은 부분들을 막 굉장히 막 적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역시 SNS에 네 제가 적어놓은 게 두 부분인데 그거 읽어드리고 그래요.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읽으면서 그냥 와닿은 한 2개 정도를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대신 읽어주시겠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네.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대 사건들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대안이 되는 의미의 지평을 제시한다. 때가 참해. 크로노스를 창조하신 말씀이 크로노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크로노스의 일상적 사건들이 이제 카이로스의 거룩한 중요성에 참여한다. 네. 이 부분은 그냥 앞부분이어서 제가 크로노스랑 카이로스가 이렇게 복잡한 건지 더 깊은 의미인지 몰랐을 때 그냥 이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때가 찼다. 역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지. 그래서 그냥 좋아서 이렇게 인용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일단 좀 더 깊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클리셰적으로 쓰는 것들을 넘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주고요. 하나 더 제가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화평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더보기 눌러서 네. 이 다운표에 있는 걸 다 읽으면 네, 될까요? 네, 길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드라마의 희극적 결과에 뿌리 내린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 편히 이길지 여부를 염려하는 부담 없이 지금 신실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분의 승리가 십자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크로노스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시킨다는 사실도 안다. 이런 종말론적 소망의 닻을 내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뉴스의 사건들에 주목하면서도 그 의미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패턴 안에서 찾는 예표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를 무시하지 않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결국은 우리가 매일 겪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도 있지만 우리 뉴스에 따라서 뭐 누가 당선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카이로스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예로 이분이 적어놓은 것인데 저한테 위로가 돼서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딩 더 타임스 뭐 제목이. 누구한테 추천할 거예요? 재밌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약간 언론 얘기 같아서 언론 미디어 그러면 또 막상 그 자체를 설명하는 책이 흥미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근데 미디어는 이제 재밌지만 제가 미디어에 이거를 관한 좀 책은 제일 이 책의 백미는 시대를 분석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음흠. 제가 그거를 잘 전달할 수 없어서 그냥 스킵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시대가 이렇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약간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암담하잖아요. 한국 요즘 기독교가 시대가.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나뉘어져 있고 결국 어느 쪽도 악한 사람은 또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진정성 있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갈라져 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 책에서 좀 단초를 발견한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저자 이름이 말씀해 제프리 주세요. 빌브로. 제프리 윌브로의 빌브로. 네. 빌브로의 Reading the Time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이브로. 이렇습니다.